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오다 보니까 정말 그 카페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진짜 대표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거야. 상권도 없는데 도로 폭도 좁은데 그런 데다가 저기 유동도 없는데 내가 분양받았다고 그런 데다가 차리면 망하지. 내가 6개월 딱 약속했는데. 근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이 직접 운영한 거 아니었어요? 본인이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신 거겠지. 왜냐하면 임대는 비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임대를 안 나가니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관리비는 매일 나가지. 그러니 당연히 뭐 본인이 뭔가 고민을 하셨겠지.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하나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뭐 권리금도 받아서 이렇게 매각하겠다라는 또 좀 아주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무리수를 좀 두신 것 같아. 아니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출로 사시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 내느니 그냥 내가 장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그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제 그런 거지.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 돼. 예를 들면 분양받을 때부터 저 상가가 될까? 저기에 어떤 유동이 어느 정도나 되고 저기에는 어떤 업종을 하면 되고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잘 되겠다라는 이런 정도 고민을 하면서 상가는 또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대치동이니까 학생들도 많고 뭐 24시간은 아니겠지만 뭐 365일 학생들이 많잖아. 대치동이니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라는 어떤 희망고문을 하셨던 것 같아. 준공했을 때 인도폭이나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 동탄에 뭐 보면 내가 상가 분양받는데 앞에 방음벽이 들어서 가지고 뭐 다 가려가지고 유동도 없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상가 분양받았는데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영업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여기 거기 가서 보면 인도 폭이 한 1.5m인데 가로수가 중간에 있잖아. 그것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서 임장을 그래서 해보시고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거기서는 사실은 지금 다 공실이잖아요. 그 라인이 아마도 그런 상가 분양받을 대다수가 그런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라도 입점을 해주면 오히려 그거에 탄력 받아서 다른 상가들이 또 오고 그럼 나한테도 좋은 일 아닌가요? 그 생각을 똑같이 하셨던 것 같아. 그 이제 분양 받으셨던 분도 공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라도 가서 거기에 상가를 그 운영하고 있으면 상권이 주변이 이제 만들어져서 살아나서 자연스럽게 입점하고 나도 매각이나 이런 임대료 부분도 쉐어하면서 예를 들어서 권리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셨을 거라는 아주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걸 항상 놓치고 가는 거야. 상가는 특히나. 예를 들면 위층에 지상층에 뭐 여기 대치동처럼 학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런 그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지. 근데 거기는 상가잖아. 근생 상가인데 뭔가 내가 유동이 있고 이런데 아니면 최근 같으면 배달을 하다가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그 수익이나 매출 이런 분도 고민하고 유동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뭐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걸 하는 게 맞았지. 왜냐하면 본인 프랜차이즈 한다고 해서 프랜차이즈에서 뭐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있으셨겠지만 프랜차이즈 당연히 가입하면 본인들 손해볼 거 없잖아. 프랜차이즈 업체는 당연히 된다고 했겠지. 인테리어 비용, 그 한 6개월 동안의 인건비 뭐 다 들어가면서 오히려 손실만 더 눈덩이처럼 키운 꼴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은. 근데 내가 보는 이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이것도 상가 투자하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방식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정말 위험스러워 보였거든. 그 소유주분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위험스러워 보여서 그거는 저걸 가지고 저 카페를 차렸는데 그 맞은편에도 카페가 2개, 3개씩이나 있고 경쟁하는 업체도 많고 그쪽이 또 특별하게 유동이 많은 라인도 아니고 그런 어떤 길에다가 카페를 차린다? 그거는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이 수두룩할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처럼 미리 분석하면 물론 좋았겠지만 이미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계속 공실이에요. 그걸 맞추지 못해서 공실이면 그 공실을 냅두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아예 싸게 내놓거나 임대를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럼 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법은 두 가지. 우리가 주식 사서 폭락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잖아요. 손절하는 방법이 1순위일 것 같고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일반인들이 그게 쉽나요? 워낙 이게 목돈이 들어가는 데니까 쉽지 않죠. 두 번째 방법은 경기가 아주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방법인데 그때까지 버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좀 싸게라도 줘야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면 되는 업종이 있어요. 되는 업종, 미용실 이런 거. 잘하실 만한 분들, 그 다음에 저기에는 이게 유동하고 상관없는 업종들 있죠. 그런 업종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찾아오는 업종을 만들어야죠. 카센터 비슷하게 자동차 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동차 용품 서비스하는 거, 거기 세탁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업종들이 사실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배달 업종들 있잖아요. 요즘에 매장 크게 필요 없는 업종들, 조리만 필요한 업종들. 이런 업종이 사실 저는 그 위치에 맞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업종보다는 사람이 많이 안 와도 단가가 높거나 예를 들면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와서 그 배달을 하거나 이런 업종들이 거기에는 맞는 위치같이 보여요. 근데 요즘처럼 뭐 경기가 안 좋은데 높은 임대료 주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임대를 좀 조정하셔서 그런 업종으로 좀 교체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기 건물 혹은 자기 상가에 자기가 사업하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 장사는 버티는 거잖아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건물 사시는 분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건물에 절대 들어가서 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탄 대신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남 주는 것보다 권리금 없는 상가니까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고 있다가 권리금 받고 이렇게 인수하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 건물에 들어가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임대료 주고 저기 사무실을 운영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1층 상가나 이걸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가 안 나가니까 대안으로 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어지간한 이런 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면 성공하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내 상가에 내가 들어가서 뭘 하는 거는 차라리 내가 지금 내가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어. 내가 여기가 임대료 내고 있는데 아주 빵집이 잘 돼. 그래서 임대료 내는 것보다 내가 상가를 사는 게 오히려 낫겠어. 그거는 반대의 경우니까 할 수 있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에 뭘 넣어도 맨날 망해 나가고 이런 업종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실이 오래되니까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매번 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빌딩 매매, 임대, 개발 사업, 자산 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